압력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소요법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벤츄리 마스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자, 바로 이 아이인데요. 보시면 네, 영어로는 벤츄리 또는 뭐 벤투리 마스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산소 농도에서 24, 26, 28, 30, 35, 40, 50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네, 일정 넘버들이 이렇게 딱딱딱딱 표시가 되어 있고 녹색, 흰색 튜브 커넥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직접 열어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보시면 아까 앞에서 얘기한 녹색, 흰색 커넥터가 바로 요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마스크이기 때문에 일단 마스크의 형태를 하고 있고요. 그 마스크에 이런 두꺼운 관이 하나 있죠. 이걸 벤츄리 배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특별하게 요 커넥터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연결을 해볼 텐데요. 여기에도 숫자가 이렇게 써 있어요. 아까 흰색이 35, 40, 50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초록색 부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24, 28, 30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초록색부터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투명색을 올리고요. 그리고 여기 초록색 커넥터를 이렇게 딱 연결을 하면 딸깍 소리가 나죠. 그래서 여기 화살표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뒤집어 볼게요.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24%, 이쪽으로 가면 26%, 그리고 이렇게 28%, 30%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 구멍이 보이시나요? 이게 다이얼을 돌릴 때마다 이 구멍 사이즈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 일반 룸에어, 실내 공기가 같이 섞여서 들어가는 건데 이걸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높은 농도로 들어간다 싶으면 룸에어가 들어가는 이 통로가 좀 좁아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농도가 좀 낮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커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고정을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산소 주입관 이쪽 끝과 그리고 반대쪽은 이 산소 유량계 부분에다가 연결을 해 주시면 완성입니다. 네, 그래서 이 초록색 부분은요. 다시 제가 분리해 볼게요. 초록색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농도의 산소를 주입할 때 하는 것이고 흰색은 상대적으로 35, 40, 50%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흰색 부분은 이쪽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가시면 35, 40, 50%라고 되어 있고 요거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나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요 사이에 공간이 줄어들면서 룸에어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좁아진 거 보이세요? 그래서 50%까지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벤츄리 마스크는요. 35, 50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28, 24 이것처럼 1의 자리까지 이렇게 표시되어서 가장 정확한 농도의 산소를 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벤츄리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얘기했던 COPD 그러니까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한테 적절한 저농도의 산소를 정확하게 주입할 때 또 이 벤츄리 마스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흰색 어댑터를 이렇게 제 원하는 그 산소 농도만큼 조절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산소 연결관 끝부분을 여기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산소 유량계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만약에요, 여기는 이 구멍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구멍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환자분께서 벤츄리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을 하시고 계시다고 가정을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 구멍이나 이런데 환이나 그리고 이불 같은 걸로요, 요 구멍이 이렇게 막혀버리잖아요. 우리가 설정해 놓은 정확한 농도의 산소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벤츄리 마스크로 주입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벤츄리 마스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자, 뭐냐 하면 벤츄리 베럴 타입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Z 어댑터가 있는 요런 타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배를 다이얼처럼 이렇게 돌려서 우리가 조절을 했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24% 그리고 초록색 한번 볼까요? 35% 이렇게 해서 어댑터마다 몇 퍼센트 농도를 줄 수 있는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어댑터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방난 산소 농도를 이 Z 어댑터를 정확하게 연결을 해서 환자한테 주입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 24%는 FiO2 24% 줄 때 요 정도 하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3 LPM 이건 뭐죠? 12 LPM 이건 뭐죠? 산소 유량계 그 속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니멈 3리터 정도는 산소 속도를 유지하면서 이거를 연결해야지 24%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35%를 유지하려면 이거를 연결하시고 산소 유속을 12까지 올려서 사용을 해야지 우리가 35%만큼의 산소 농도를 주입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네,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28%인데요. 6리터 정도 산소 유속을 조정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처방이 FiO2 28% 농도로 벤츄리 마스크를 적용하라 라는 처방이 났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 연결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여기 마스크 형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주름관이 있어요. 그렇죠? 플렉서블한 요 관이 있는데 요거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끝부분에 네, 여기 어댑터를 연결하고 마찬가지로 산소 주입관을 연결하시면 되고요. 반대쪽에는 마찬가지로 우리 산소 유량계랑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 어댑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유속을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댑터 타입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그 벤츄리 베럴 타입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산소요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추가적으로 분무요법을 아주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뷸라이저라고 들어보셨나요? 천식이나 기관지염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흡입을 해서 기도를 통해서 폐포까지 이제 약물이 흡수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우리가 국소 투여했을 때 정량식으로 MDI라고 해서요, 천식이나 이런 것들 있을 때 이렇게 흡입하는 정량식이 있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용량으로 이제 분무를 하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네뷸라이저라고 하는데 아주 미세한 미스트 형태, 연무 형태로 해서 흡입을 이렇게 하면 폐포까지 그 약물이 도달해서 기관지 경련이나 이제 뭐 평활근 경련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확장되도록 하고 환자가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를 이렇게 초록색 부분을 연결하시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벤톨린이라고 하는 약물 잘 아시죠? 기관지 확장제이거든요. 그래서 천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 분비물도 엄청 많이 나오고 기관지 평활근들이 막 수축을 하고 경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벤틸레이션, 숨을 쉬려면 이제 공기가 일단 폐포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 너무 좁아지고 막혀버려요. 그러면 이런 이제 쌕쌕거리는 피징, 천명음이 나면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숨을 못 쉬어서 힘들어하죠. 이제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기관지 확장제 약물이고요. 요거를 이렇게 여기에다 넣으시면 되고요. 넣으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뭐 앰플에 들어있는 약물이다라고 하면 이제 주사기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약물을 넣으시고 뚜껑을 닫아주세요.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T자 관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마우스피스 쪽이고요. 우리가 입 쪽으로 물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는 이렇게 플렉서블한 주름관을 연결해 주시고, 약물이 들어있는 이 용기랑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이 연결 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컴프레서 메인 기계가 있고요. 전원을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본체와 끝부분 이쪽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약물이 들어있는 이 용기 아래쪽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부위가 있어서요.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컴프레서 기계 쪽이랑 본체 쪽이랑 약물이 들어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전원 버튼을 이렇게 키시면 네, 이렇게 미세한 미스트 형태로 분무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환자분이 입으로 물게 한 다음에 처음에 한두 번은 정상적인 호흡, 그런 다음에 좀 깊은 심호흡을 하게 하면서 이제 약물이 기도를 지나서 폐포 끝까지 잘 전달되어서 흡입이 되어서 분무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분무요법 네뷸라이저에 대한 설명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네뷸라이저 다 적용하시고 난 다음에요. 만약에 환자분이 이제 기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래나 이런 것들을 뱉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분무요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산소요법, 분무요법 이렇게 산소화의 요구가 있는 대상자들한테 우리가 중재를 하고 나서요. 또 지금 환자의 호흡기계 상태가 어떤지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청진기를 활용해서 폐음을 들어본다든지 맥박수나 이런 것들, 호흡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사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침습적으로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실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는 동맥혈을 채취해서 ABGA 동맥혈 가스 분석을 통해서 혈액 안에 어느 정도의 산소가 충분히 있는지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비강 캐뉼라에 대해서 배웠죠. 저농도 산소 요법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고, 산소 유량계를 통해서 1리터에서 6리터 정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수빈병과 같이 연결하는 것들을 시연해 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성인인 경우에 4리터 정도까지는 가습을 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을 권장한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비강 캐뉼라부터 단순, 부분 제호흡, 비제호흡, 벤츄리 두 가지 이렇게 포함해서 많고 많은 산소요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모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